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좀 소리가 좀 잘 들릴 겁니다. 새로 마이크 하나를 장착을 했거든요. 그 방송 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마이크를 하나 사서 장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입니다. 6월 26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다양한 부분의 세금 감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소식이네요. 카트만두 경찰은 온라인 복권 사기 조직원 7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좀 이따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6월 26일 금요일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네팔 현재 확진자 24시간 동안 593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1,755명입니다. 한국은 참고적으로 39명 발생했네요. 그래서 12,602명입니다. 그래서 12,000명대와 11,000명대, 그래서 847명입니다. 네, 이틀이면은 아마 이게 한국보다 네팔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망자 1명 더 나왔습니다. 네팔은 1명이 더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이 안 나왔습니다. 당 디스트릭트에서 25세에서 30세 가량 여성인데 길에서 의식불명으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하던 중 사망을 했고요. 사후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총 282명이에요. 거의 뭐 10배수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계속 밝혔듯이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령층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아 가지고 대부분 이제 감염자들이 젊은 층이라 사망자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좀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완치자 48명 늘었네요. 그래서 2,698명이 지금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완치자가 빨리 50%까지 늘어야 될 텐데요. 자, 집중치료 인원 544명 늘었습니다. 예, 엄청 늘었네요. 544명 늘어서 9,030명 됐습니다. 예, 집중치료 인원이 거의 또 10,000명에 가까워지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좀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전에도 보건부에서 밝혔듯이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든가 경증상자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격리할 그런 얘기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집중치료 인원이 9,030명이고요. 네, 그리고 검역소에 격리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4,010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71,012명이 지금 검역소에서 격리 중이고요. PCR 테스트 20만 건 넘었네요. 드디어 지난 24시간 동안 6,534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PCR 테스트는 현재 206,271건 기록 중이네요. 네, PCR 테스트 10,000건 이상씩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요연한 거 봅니다. 현재 네팔 전체 상황 개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화된 부드러운 넉다운 6월 30일까지 실행 중이고요. 학교, 쇼핑몰, 극장, 그리고 호텔과 식당, 바를 제외하고선 오픈해 있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네팔 달력 홀수 짝수로 구분되는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걷는 것도 안 되고 차량 통행도 안 됩니다. 네팔 국제선은 7월 5일까지 폐쇄 변함없고요. 대한항공 직항은 8월까지 비운항 예정입니다. 네,
단신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사망한 생자 출신 그 코로나19으로 사망한 그 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카라에서 가까운데 생자가 그 포카라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카라에 있는 병원에서 그 시신을 매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매장하기로 결정한 그 동네 주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폐타이어를 놓고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8명이 체포됐고요. 경찰과 시위대 다수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런 그 두려움도, 어떤 집단적인 이런 두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일레쿠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33명의 경찰관 그리고 부대 관련 인력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보건의료인도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더일레쿠는 지금 현재 736명의 감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인원이 감염된 지역이에요, 더일레쿠가. 그리고 여기 격리시설에서는 재검사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품은 21명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검역시설에서. 네, 쫓고 있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21세 청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계속 전해드렸고요. 또 자살 소식이네요. 타나훈 디스트리트에서 6월 18일 날 인도에서 귀환한 후 격리시설에 머물러 있던 49세 남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양성이 아니었는데도 자살했네요. 네, 다른 소식은요.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 외국에서 귀환시키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자비 부담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 중인데 격리시설이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가이드라인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항의가 빗발친다고 하네요.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꺼널리 지역의 의사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추가 수당을 미지급됐다고 항의 시위가 또 했다네요. 한국에서도 그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네팔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가 오늘 3건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밸리가 지금 총 카트만두 밸리가 77개로 증가했습니다. 카트만두는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요 3개가 그 밸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77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카트만두 밸리는 사망이 2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망 2건은 랄리푸르에서 나왔고요.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요 2019-2020 회계연도에 모든 사업체에 대한 세금 납부 면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7차 시의회에서 KMC 시장인 비디아 순다르 사키야 씨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요, 카트만두에 기반을 둔 기업이 코비드-19 전염병과 그에 따른 국가 봉쇄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재산세 또한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빌딩 사업자는요, 운영일로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100%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2020 회계연도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은 향후 2020-2021 회계연도 재산세에 대해서 호텔 및 리조트에
72%의 재산세를 감면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소 1개월 면제를 제공하는 주택 소유자는요, 2020-2021년 회계연도에 임대료 세금의 1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주택 소유자한테 주게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또한 호텔, 관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종사하는 거래자는 사업세 50%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그 사업체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금들을 막 면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면제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 국가 예산이,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또 하면 어떡할까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면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범죄 소식입니다. 카트만두 수도국 경찰은 온라인 복권 사기 조직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만 3개월 동안 넉다운 기간에만 25건의 사기 관련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복권 사기 범죄를 저지른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버나 왓츠앱, 이모와 같은 온라인 SNS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400만 루피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며 피해자들한테 접근했는데요. 이 텍스트를 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응답을 한 사람들은 당첨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기꾼들한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르면 이 온라인 사기 사건은 인도인을 포함한 다른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사기에 속아 송금한 돈만 1000만 루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사기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될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경찰서 라즈 쿠마르 케이시 부장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요구하는 곳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상대방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때는 바로 의사소통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라니포카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국가봉쇄기간에 사기 관련 건수는 25건이었으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기 사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6-17 회계연도에만 사기 사건이 368건, 2017-18 회계연도에 542건, 2018-19년도에 627건이라며 점점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 많이 나죠. 네팔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됐었죠. 저한테도 몇 건 접촉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들은 사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제복을 입은 어떤 군인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사진을 그냥 올려놓고 사기를 하던데,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저도 메시지를 받아보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이메일로 와요. 이메일로 왔는데, 한 번은 제가 두바이에서 한 번 왔는데, 두바이에서 자기는 이제 은행 뱅커라고 얘기하면서 두바이에서 사는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인 사람이
갑자기 유산을 유산 말하자면 이제 유언장을 만들질 않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채씨였나 봐요. 제가 채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채씨인 나한테 너가 이것을 받을 수 있으니 뭐 하여튼 뭐 영어로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상속을 받으려면 돈을 붙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하 이런 일이 정말 진짜 많이 있구나 싶었어요. 완전히 요즘에는 그냥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네팔 사람들이 좀 순진한데 순진한 네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 SNS로 사기를 치고 1000만 루피면 얼마인가요? 1000만 루피면은 그렇게 한 1000만 루피 1000만 루피 계산이 안 되네요. 막 갑자기. 하여튼 뭐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카트만두가 지금 벨리가 77명인데 좀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6월 26일 네팔 현재 상황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네팔 소식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